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86, 87쪽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의 자손 퍼뜨리기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꽃이 씨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을 잘 보호하고 멀리 퍼뜨리는 열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꽃은 열매와 씨를 함께 만듭니다. 그런데 열매는 씨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열매는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작은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제목, 씨는 미워. 나는 과일이 정말 좋다. 밥보다 더 맛있다. 수박, 참외, 포도 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런데 맛있게 먹다가 씨가 나오면 화가 난다. 나는 씨가 정말 싫다. 씨는 왜 필요한 거지? 모두 사라져라!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자,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생기죠? 자, 그럼 이 꽃은 과연 어떤 열매가 될까요? 이 예쁜 꽃은요, 바로 맛있는 사과가 되고요. 이 노란 꽃은 오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꽃은요, 강낭콩이 됩니다. 이렇게 열매는요, 과일, 채소, 곡식 등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식물이 열매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에게도 좋겠죠. 그런데 꽃이 열매가 되다니 신기하죠? 과연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꽃이 펴요. 그럼 무엇이 일어난다? 꽃가루 가지가 일어나겠죠. 그럼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바로 이 씨방에 있는 밑씨를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씨는 점점점 자라겠죠. 그런데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도 함께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짠 하고 열매가 되는 거죠. 때로는요, 이 씨와 껍질 사이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꽃이 지면 꽃잎은 다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요. 씨방이 열매가 되는 식물도 있고요. 이렇게 사과처럼 꽃받기가 열매가 되는 식물도 있고요. 씨와 껍질 사이에 양분이 저장되어서 열매가 되는 식물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은요,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둥근 모양인데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열매의 생김새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열매도 있고요. 그 열매는 뭔가 뾰족뾰족하게 가시 같은 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단풍나무 열매인데요. 날개가 달려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종류는 달라도 열매의 생김새는 다양해도 이 열매는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과를 보면 딱 눈에 띄는데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바로 이 씨와 겉에 있는 껍질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열매는요, 씨와 씨를 둘러싼 껍질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열매의 생김새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열매와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열매는 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열매는요, 어린 씨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보호만 하고 있을까요? 보호만 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쵸?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참외인데요. 참외는 익어요. 열매가 익죠. 익기 전에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맛도 잘 안 나다가 익으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죠? 먼저 색깔이 눈에 띄게 고운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향도 좋아지고요. 맛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열매를 좋아하는 것처럼 누구도 좋아할까요? 바로 동물도 좋아하겠죠. 그럼 동물의 눈이 띄어요. 그럼 동물에게 이 열매가 먹히겠죠. 동물이 먹고 막 어딘가에 이동해서 무엇을 할까?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 똥 안에는 소화가 되지 않은 씨가 들어있겠죠. 그럼 그 씨는 새로운 곳에서 싹이 트겠네요. 아하, 그렇다면 열매는 또 씨를 위해 어떤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익으면 씨를 멀리 퍼뜨리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씨를 멀리 퍼뜨려야 좋을까요? 그냥 한 장소에서 한데 오손도손 모여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된다면 서로 물과 양분을 먹겠다고 경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식물은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씨를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열매와 씨의 관계, 열매가 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겠죠? 어린 씨를 보호하고 있다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성숙한 번식을 위해서 꼭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미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씨. 열매에 작고 가벼운 솜털이 있어 바람이 멀리 날려가네요. 펄펄 날아 어딘가에 내려앉아 싹을 틔우겠죠? 옷에 붙어있는 이것은 열매예요. 가시가 있거나 끈끈한 점액을 가지고 있죠. 이동할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달라붙습니다. 소가 똥을? 이 똥에는 씨가 들어있네요.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싹을 틔우는군요.
소가 씨를 옮겨준 셈이죠. 씨를 옮겨줄 동물이 없다면 열매는 스스로 씨를 멀리 보내기도 해요.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튕겨나가죠. 멀리 튕겨나가 떨어진 씨. 여기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동물에게 먹히는 방법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씨가 이동을 하는군요. 씨나 열매의 생김새에 따라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민들레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민들레 많이 보죠? 장난삼아 이렇게 훅 하고 불어도 멀리 날아가는데요. 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생김새를 잘 보니까 무엇이 있나요? 바로 이렇게 하얀 솜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박주가리에도요, 이렇게 하얀 솜털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솜털이 달려있는 열매는 무엇에 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멀리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딱 보니까 씨가 탁 튕겨나가는 모습이죠. 이 콩류의 대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는데요. 콩의 열매를 꼬투리라고 해요. 그럼 꼬투리 속에 씨가 들어있죠. 그러다가 날이 건조해지면 이 꼬투리의 껍질이 탁 열려요. 그럼 탁 열리면서 그 힘으로 씨가 멀리 튕겨나갑니다. 이렇게 열매 껍질이 터지며 씨가 튀어나오는 방법으로 씨를 터뜨리는 식물은요, 봉숭아, 제비꽃, 괭이밥이 있어요. 이 봉숭아도요, 익으면 이렇게 해서 톡 건드려도 씨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네요. 근데 이 퍼져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서 5m까지도 날아가는 씨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또 이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단풍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날개가 2장 달린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바로 단풍나무 열매인데요. 이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요, 이 날개 2장이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요. 그럼 열매가 날아갈 때 씨도 같이 날아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무엇이 있어서?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죽나무 씨앗도요, 그 날개처럼 생긴 거 보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요,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면 옷에 뭔가 잔뜩 붙어가지고 그거 떼어내느라고 고생한 적 있죠? 바로 도깨비 바늘, 가막살이, 독고마리, 우엉열매 등이 이 옷에 붙어 있는 건데요. 이 열매들은 아주 뻣뻣한 털이 있거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끝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이 있다? 바로 구부러진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질 수 있는 거죠. 이 옷에 열매가 붙었어요. 그럼 막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열매가 어딘가에 툭 떨어지면 바로 거기서 싹이 트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럼 다음 열매를 볼까요? 이건 어때요? 딱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런 열매는요, 열매의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굴 유혹하려고? 바로 동물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생긴 거겠죠. 동물에게 먹혀요. 그러면 동물이 먹다가 씨네 하고 씨를 뱉을 수도 있고, 씨를 삼키더라도 씨는 딱딱하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똥으로 나오겠죠. 근데 동물은 늘 돌아다니기 때문에 씨를 어딘가에 이동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벚나무, 겨우사리, 참외, 찔레꽃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 식물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니, 열매가 익기 전에 동물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익기 전에는 막 이렇게 쉬거나 쓰다가 익으면 단맛이 나는 방법으로 동물의 눈에 띄려고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한 나무에 열매가 한꺼번에 익지가 않아요. 그 이유도요, 이 열매를 이렇게 차례차례 익게 해서 씨를 차례차례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자,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열매들은요, 수영, 그러니까 물에 떠서 이동하는 열매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연꽃이나 수련은요, 이렇게 열매에 공기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코코야자인데요. 이 코코야자도 이 해안에 떨어지면 물에 둥둥둥둥 뜬대요. 근데 이 큰 열매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기방울이 가득 든 섬유질로 만들어진 껍질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코코야자는요, 무려 1930km를 둥둥 떠다니다가 육지에 다다라서 이 싹을 틔웠다고 해요. 신기하죠? 자, 그럼 또 다음 방법은요, 요거는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죠. 자, 다람쥐는요, 겨울 식량을 위해서 도토리를 모아다가 땅속에다 저장을 해두어요. 그런데 다람쥐가 내가 그걸 어디다 저장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찾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지만 찾지 못한 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있던 열매는 때를 기다렸다가 싹을 틔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물이 땅에 저장한 뒤 찾지 못한 것이 싹이 트기도 하는데요. 도토리, 랑수리나무 이외에도 잣나무도 그런 방법으로 씨를 퍼뜨립니다. 어때요? 되게 재밌으면서도요, 식물이 이렇게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의 지혜를 우리가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하여 다양한 발명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이는 낙하산, 프로펠러, 그리고 찍찍이 테이프가 그예요. 자, 낙하산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민들레 씨앗. 그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낙하산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프로펠러
하면은요, 오, 두 장의 날개. 바로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단풍나무 열매가 떠오르죠.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찍찍이 테이프는요, 이건 실제로 스위스의 한 발명가인 메스트랄이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개의 털에 독고마리 열매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 관찰을 해봤더니 갈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응용하여 이 벨크로라고 불리는 찍찍이 테이프를 만든 건데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또는 이렇게 헤어롤 등의 여러 군데에서 이 찍찍이 테이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 발명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짠! 바로 이런 발명거리인데요. 이건 바로 초소형 렌즈가 달린 어떤 도구입니다. 자, 어떤 식물에서 따냐면요, 바로 벚나무인데요. 자, 벚나무는 씨를 어떻게 퍼뜨렸는지 기억이 나죠? 바로 동물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몸속에서 똥과 함께 씨가 밖으로 나와서 퍼지는 방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씨가 밖으로 나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싹이 틀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걸 생각한다면 바로 캡슐 내시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물의 몸속을 검사하고 똥으로 나와도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요,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이렇게 퍼지는 방법을 응용해서 재미있고 또 정말 유용한 발명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영상으로 시청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꽃, 열매, 씨앗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꽃과 열매, 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은 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열매란 무엇일까요? 씨앗을 보호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꽃과 열매는 모두 씨앗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꽃은 부모님이고 열매는 씨앗의 큰 형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꽃은 씨앗을 만들어서 열매 안에 넣어 놓습니다. 꽃은 열매에게 씨앗을 잘 보호하고 퍼뜨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열매는 부모님이 꽃의 부탁을 받고 씨앗을 보호하는 큰 형의 역할을 합니다. 자, 꽃은 열매와 씨앗을 모두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꽃의 어느 부분이 열매가 되고 어느 부분이 씨앗이 될까요? 네, 암술 속에서 씨앗이 자라납니다. 암술의 밑부분에 있는 볼록한 부분이 보이나요? 자, 그곳으로 수술의 꽃가루가 들어오면은 씨가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때 씨를 싸고 있는 씨방이나 꽃받침 등도 씨와 함께 자라는데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씨와 열매가 자라게 되면은 꽃잎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사라집니다. 수술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돼서 결국에는 열매와 그 속에 있는 씨앗만 남아서 양분을 먹고 쑥쑥 크게 됩니다. 자, 열매는 이 외에도 꽃턱이나 화관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도 하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어려우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꽃, 열매, 씨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꽃은 씨를 만들어서 열매 안에 넣어 놓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열매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열매는 어떤 과정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이 핀 다음에 두 번째, 암술에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암술에서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씨를 싸고 있던 암술, 꽃받침 등이 함께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생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곤충이 옮긴 꽃가루로 꽃가루 바지가 이뤄집니다. 꽃가루 바지가 된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함께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완전히 자라면 크고 둥근 모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매가 생기는 과정 중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은 바로 꽃이 피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꽃이 핀 다음에 암술에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열매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열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는 씨와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의 속살도 사실은 속껍질이라는 껍질입니다. 즉 열매는 씨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껍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껍질에도 속껍질, 겉껍질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모두 껍질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껍질이 바로 씨를 보호하거나 나중에 씨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얇고 딱딱해 보이는 껍질도 있고 수박처럼 과즙이 풍부한 껍질도 있습니다. 열매의 구조를 구분할 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껍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껍질은 씨앗을 보호한 역할을 하고 씨앗을 널리 퍼뜨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낭콩의 딱딱해 보이는 얇은 껍질은 주로 씨앗을 보호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박의 과즙이 풍부한 껍질은 동물에게 먹혀서 멀리 퍼뜨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모두 씨앗을 위한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민들레 열매에서 껍질은 가벼운 솜털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멀리 씨앗을 퍼뜨린 역할을 합니다. 단풍나무의 열매는 날개 모양 껍질이 있어서 프로펠러처럼 바람에 멀리 날아가서 씨앗을 퍼뜨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열매는 다양한 껍질들을 만들어서 씨앗을 보호하고 씨앗을 멀리 퍼뜨린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열매가 씨앗을 퍼뜨리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열매는 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엄마 식물과 아기 식물은 같이 살 수 없는 슬픈 운명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같이 살게 되면은 아기 식물이 잘 크지 못합니다. 엄마 나무 밑은 그늘지고 양분도 얻기 힘들어서 그 밑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 아기 식물은 햇빛도 잘 받지 못하고 또 양분도 잘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아기 식물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튼튼하게 쑥쑥 클 수 있도록 되도록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은 사람보다 더 빨리 아기였을 때부터 독립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씨앗을 되도록 멀리 떠나보내기 위한 특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식물들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널리 퍼지도록 합니다. 민들레와 버드나무 열매가 이러한 방법으로 씨앗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자, 민들레와 버드나무에 있는 솜털이 관찰되죠. 그 다음은 단풍나무와 가죽나무의 열매는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방법으로 씨앗을 멀리 보냅니다. 자, 봉선화와 제비꽃은 껍질이 터지면서 씨앗이 튀어나가는 방법으로 씨를 멀리 퍼뜨립니다. 독고말이라는 식물과 우엉의 열매는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씨앗을 멀리 퍼뜨립니다. 참외와 벚나무 열매는 과즙이 맛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먹힌 뒤 그 씨앗이 똥과 함께 나오는 방법으로 씨앗을 멀리 퍼뜨립니다. 이렇게 과즙이 풍부한 달고 맛있는 과일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법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연꽃과 야자 열매는 물에 둥둥 떠서 멀리 이동하는 방법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자, 익기 전에는 열매가 주로 녹색을 띠고 있다가 다 익으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씨앗이 성숙되기 전에 동물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녹색일 경우에는 잎과 같은 색이어서 열매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씨앗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그때 열매는 눈에 띄는 색깔로 변신해서 동물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정말 똑똑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와 버드나무는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단풍나무와 가죽나무는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며 멀리 날아갑니다. 다음 봉선화와 제비꽃은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멀리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독고마리와 우엉은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 옷에 붙어서 널리 퍼집니다. 참외와 벚나무는 과즙이 맛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먹힌 뒤 씨가 똥과 함께 나와서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연꽃과 야자 열매는 물에 둥둥 떠서 씨앗을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보호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는 솜털을 달기도 하고 날개나 갈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껍질이 터지면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는 맛있는 과즙을 만들어서 동물에게 먹혀서 똥으로 나오고 이를 통해 멀리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는 물에 떠서 씨앗을 멀리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을 실험 관찰 40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도 되고 선생님이 쓴 내용을 따라서 적어줘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은 민들레와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껍질이 터지면서 튕겨나가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은 봉선화와 제비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에는 단풍나무와 가죽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갈고리가 있어 동물 털이나 사람 옷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 식물에는 독고마리와 우엉이 있었습니다. 자,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열매 생김새나 씨앗이 퍼지는 방법을 응용하여서 발명거리를 떠올려 보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예시는 아까 방송에 나온 것인데 그 동물의 몸속에서 똥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은 그 안에 캡슐 내시경을 심어서 동물의 몸속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내용을 적어서 완성해 보세요. 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40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